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개정방송에 출연해서 정신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위안화 절하가 되는 한은 정치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장은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흔드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11.70포인트가 빠진 19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54포인트가 또 빠진 7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상승은 이어지되 불안한 변동성 장세는 언제든지 구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우려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뚜렷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좋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최선을 다해 상담해 주실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전히 중점, 보이스를 발산하시면서, 본인이 매력적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게 같이 있어보면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가 좀 플러스권 출발을 했던 그런 시장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에 0.56%나 하락을 해서 1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1972.31포인트 정도로서 일단 1970포인트 때는 간신히 유지를 좀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의 그 투자 주체별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8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2,1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시장 지수의 하락을 좀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와 반면에 1,4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지만 매수의 가담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400억 원대에 좀 못 미치는 39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기 전에 일단 그 코스닥 시장 보기 전에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동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의료증밀 업종이 3.84%의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보험업종이 1.5%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LG화학을 비롯한 화학업종이 1.0% 오름폭을 보이면서 전기가스, 섬유의복, 금융, 건설, 통신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전기전자죠. 삼성전자를 위시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폭이 2.58%나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운수창고, 의약품, 철강 및 금속 업종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상승 업종 대비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11포인트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코스닥 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도 현재는 그래서만큼은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업종 하락률 같은 경우는 0.9%로 하락률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6.75포인트 하락해서 724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724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면서 720포인트 좀 지지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전히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7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3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수 하락폭을 좀 방어하기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680억 원 가까이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일단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우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섬유, 의료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2%나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방송 서비스가 1.1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나 통신 방송 서비스, 유통 건설 업종,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약간 강보합권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에 역시 종이 목재라든지 정보기기, 통신 서비스, 비금속, 기타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2% 이상이나 급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종 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는 코스피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수가 다소 한번 변동성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소 좀 위축되는 가운데 중소형주 위주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여전히 좀 견지해야 될 부분은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과 그리고 상반기에 반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좀 조정시 실적주 위주의 저가 분할 매수는 대응을 하되 일부 정도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 전환을 해주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좀 강화되어지는 그런 측면까지 일부 정도는 우리가 현금화 병행 전략을 좀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은 뭐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너무 위축되는 그런 시장의 대응은 여러분들이 조금 겁을 먹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분명히 올라올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올라오냐, 내일 올라오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1년에 10,000% 이상도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고, 내일은 저게 올라오고, 모레는 또 저게 올라오고 그걸 다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올라올 거를 샀다가 팔고 또 내일 올라올 거를 다시 미리 매수해 놓고 또 그 내일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의 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의 영역에서 오늘 좀 떨어진다. 오늘 떨어질 거 미리 알고 내일 떨어질 거 미리 한다. 그 얘기나 별반 다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이렇게 지금 짧은 단기적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전반적인 재상승의 구간에서 과연 내 종목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여러분들 잡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083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MC넥스 34,000원 30% 비중이고요. 매도해야 하나요? 갑자기 너무 빠집니다라는 얘기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MC넥스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견조하게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고요. 분기 실적 자체도 전년 분기 대비 상당히 급등하면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좀 특별하게 주가 자체가 빠지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자체가 좀 과도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가 7,150원 하락한 26,800원대를 보이면서 20% 이상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가담이 되어지면서 지분율이 한 5% 정도대의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좀 팔기도 했던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는 그런 타이밍을 보였다는 것. 그 주가 자체가 44,800원대까지 좀 지속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좀 많이 또 올랐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단 의외로 좀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34,000원대에 매수하셔서 아마 지난주 주말 정도의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가 길게 보면 너무 많이 또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1월 달만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거의 만 원대에 있는 주가 자체가 4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엄청난 급등을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매수 타이밍 자체를 좀 잡기보다는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결과론적으로 좀 손실폭이 크게 확대되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아직은 악재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뭐 또 홍채 인식 기술과 관련해서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다만 수급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별다른 또 악재가 아마 숨겨지는 악재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다행스럽게는 밑으로는 121평선의 좀 지지가 26,000선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급락하는 시점에서 투매에 가담하기보다는 일단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그 주가의 어떤 향방이나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에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는 바로 단기간에 회복되어지긴 좀 어렵다 보더라도 최소 3만 원 선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주가 자체가 25,500원 이하 25,500원 이하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이번 주 반등권에서 3만 원 정도 수준까지라도 올라올 때 일부 좀 손실이 나더라도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로만손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1042님 13,150원에 10% 실적이 안 좋다는데 주가 전망과 대응책 궁금합니다. 실적보다는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빠질 만큼, 진짜 저점대까지 밀고 내려올 만큼 밀고 내려왔죠.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자리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대입니다. 12,500원 부근인데, 자, 이 자리대가 왜 중요한지를 이 앞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12,500원대가 왜 중요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요거,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릴 텐데요. 자, 분명히 이 부분이 예전에 저항대였습니다. 그죠? 이걸 뚫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강한 지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술적으로라도 그런 데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죠. 바로 뭐냐면, 면세점 사업 부분에서, 이 면세점 입점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 면세점 입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가시화적인 측면이 분명히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내년 1, 4분기까지 실적적인 측면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주면 고맙다 그러고 모으셔야 돼요. 10% 갖고는 부족한 종목입니다.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라면 계속 이걸 좀 모아가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져주면 또 10%, 조금 더 빠져주면 10% 이래갖고 계속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고점대 영역까지 시간상 좀 걸리겠지만요. 22,000원 부근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즉 실적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은 위에서 차익 못했던 사람들이 밑에서 물렸거나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손절할 구간은 오히려 즉 그 공포를 형성하는 구간이고 그 공포는 매수를 하라라는 워렌 버핏의 강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2770님이 남겨주시는데요. 내추럴 엔도텍 25,650원에 100%입니다. 오늘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갔습니다.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1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았지만 2분기 이후의 실적 자체가 백화소 파문에 의해서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검찰의 내추럴 엔도텍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중국에 좀 제약사로 수출한다는 이런 얘기들까지 시장에 좀 전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주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100%의 비중을 실어가면서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신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기업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신뢰를 쌓아가면서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100%나 물량을 매입하면서 갖고 가신다는 그런 측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 오늘 이 정도 가격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과감히 이 종목을 던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업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재료에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노이즈가 너무나 강하게 걸린 종목이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되살아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수급에서 단기 반짝하는 그 구간을 노리고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짧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해서 좋은 우량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아마 문자 주신 분, 애청자분이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매수하셨으니까 아직 동시효과가 남았습니다. 과감히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레드로버를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12,500원에 30% 매도해야 하나요? 4838님. 저한테 잔소리 듣기 쉽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이거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더라면, 12,500원이 크게 나쁜 자리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조금 빠졌다고 매도를 해야 된다. 주식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실 거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주식은요,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 다음에는, 좀 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셨다면 이미 매도 시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 자체를 넘어선 것이죠. 그럼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선생님은 차트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장성을 보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크게 빠질 때까지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대다수 이렇게 또 손절까지도 생각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셨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보실 분입니다.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은 결코 옳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는 6,000원대, 7,000원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그게 1년이 조금 지나온 상황에서 이제 100%가 훨씬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이 그러면 또 고점이냐? 저는 고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차라리 11,000원대 부근에 오면 그것은 매수해야 되는 자리대라고 말씀을 최근에도 드렸었죠. 그러면 더 들고 가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왕 따라붙으셨다면 그 따라붙은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기 성장성을 보고 가셨다면 지금 구간이 결코 불안한 자리대가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6025번님이 대한약품 21,200원의 매수 10%다. 매매 전략 부탁드려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는 시점 속에서 예전에도 뭐 크게 올라갔던 것은 별로 없는 종목이다. 하지만 실적 자체가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8월 13일이죠. 14일 휴장이었으니까 13일 날 대한약품의 주가 자체가 아주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인데요. 20% 이상이나 올랐던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가면서 현재가가 3.64% 오른 22,75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매수 가격이 21,200원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5, 6월 달에 매수를 하셔서 손실이 나서 좀 기다려 오셨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주가 자체가 지난주 13일 날 주가 강하게 떠오르거나 오늘 장중에 저점 자체가 21,900원이니까 아마 지난주에 매수에 가담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강력한 매물대인 22,700원대를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약간 여기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은 역시 22,700원, 800원대의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지난주 13일 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력하게 바닥권에서 일시적인 동반적인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인데,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또 올라섰을 때 일부 10% 정도만 좀 담겨서 한번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는 측면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일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절가는 21,800원 정도 선을 일절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자체가 오늘 종가상으로 22,700원, 650원 정도 선이 지지가 된다면 이번 주 내일이나 또는 이제 수요일 주중반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왔을 때 24,000원까지 돌파가 되면 24,000원에서 이익 실현가 분위기점을 설정하고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가적인 물량을 좀 더 실어 가시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반대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요. 손실이 안 보는 가격대 21,800원 뭐 이 정도 가격대에 설정을 해놓고 추가 위에서 상승을 보일 때 24,000원 분기점을 설정해서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측면 속에서 고점에서 물량을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가 물량을 담고 가는 것도 반대고요. 밑에 익절가 21,800원 설정해 주시고 위로 상층 부분에 24,000원 분기점 확인하셔서 매매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자 한 종목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4093님, 76,600원에 매수 비중 20% LG생명과학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TV를 안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면을 하시는 겁니까? 제 얘기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등한시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낍니다. 사시를 당하고 있네요. 그죠?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다가 사시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분명히 화장품 관련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지난주부터 강하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주초부터도 강하게 말씀드렸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나와서 또 화장품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또 강하게 드렸었고, 지금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 로컬 브랜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이런 마스크팩 관련주들이 지금 재고가 쌓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산업의 정체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전부 매도를 좀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참. 일단은 빠질 만큼까지는 빠져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대인데요. 바로 62,000원 부근입니다. 그죠? 여기가 기술적 반등의 자리대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에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나서 추세적으로 다시 빠질 자리대가 될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줘본들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죠. 많이 오면 68,000원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그 68,0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서 종목 교체를 하시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요 과감히 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다시 한번 고심해봐도 지금 굳이 좋지 않다는 산업군 여기서 올라와봤자 얼마 못 올라오고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와도 이거는 기술적으로밖에 반등이 올 수 없는 자리대고 만약에 여기서 화장품에 대한 조금의 안 좋은 소식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미용 산업 쪽, K-뷰티 산업 쪽에 안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만 나와도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대라면 굳이 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0885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G스마트 글로벌 비중 50% 매수가 24,600원 어느 가격선에서 매도해야 할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CMOS죠. 이미지 센서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개발 판매를 전문한 팹리스 업체다라고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 G스마트 이 글로벌 이 주가 자체가 실적 자체는 분기 실적은 뭐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실적은 다소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주가 자체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게 주가의 어떤 그 퍼 대비 가치 대비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00원까지 5월 달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주다가 최근 시장의 조정과 함께 좀 무너졌는데요. 오늘 주가 자체가 23,550원에 5.3%에 일단 반등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21 이평선 자체의 정확한 지지를 바꿔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 하지만 이 G스마트 글로벌이 300억 원대의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200원 정도니까 발행가는 물론 이제 최근일 또 3개월 또 최종일 일주일 정도 해서 발행가는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10월 16일 날 발행가 기준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 주가 자체가 향후의 성장을 위한 뭐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 자체가 이미 과하게 떠올라 있는 측면이고 기존의 주주를 상대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현재 매수가 대비 주가가 이렇게 떠올라 있는 측면에서도 손실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측면이죠. 제가 따라서 저는 여기서 유상증자를 받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저점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또다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받아서 권리락까지 대비해서 정자를 받아가는 그런 측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24,000원대 지금 50% 비중을 갖고 계시면서 현재 유상증자에 대한 그 흐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유정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회의 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4,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일단 저는 유상증자를 받지 않고 매도 이후에 좀 덜 오른 종목을 오래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도 좀 갖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최소 25%로 이제 30% 정도는 물량을 축소해서 유정을 받아가더라도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단 매도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감 시황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하나만 좀 김태현 멘토님. 네. 주식이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자산을 재테크하던 수자는 뭐 기본적인 얘기인 것이고요. 네. 어차피 저는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 비전, 미래의 비전, 꿈을 갖고 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꿈은요, 늘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맞추고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15.7포인트나 하락해서 1967.75포인트로 1970포인트대가 좀 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2,400억 원대 못 미친 2,393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1,4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도 600억 원대 순매도에 가담해주면서 일단 그 매도의 폭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9%나 하락해서 110만 6천 원입니다. 110만 원대가 약간 위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1.8% 강세를 보이면서 5만 500원대, 5만 원대를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가 1% 하락한 14만 3천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5%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급락을 하면서 3만 5,600원대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올리는 약 광고합세 정도를 보이면서 0.06% 정도 오름폭을 보이면서 38만 500원 정도로 약간 미미한 반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SK가 4.5% 하락하면서 29만 6,50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SDS는 0.95%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26만 7천 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 강세를 보이면서 25만 2천 원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는 0.4% 하락한 20만 4천 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나 10포인트나 하락해서 720.95포인트로 간신히 현재로서는 720포인트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더 밀려날 그런 가능성은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73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189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도 647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양시장 모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시장의 조정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 하락한 79,500원으로 8만 원 선에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2.14% 하락한 13만 1,100원에 3천 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스가 4.9% 강세를 보이면서 44,400원을 보이고 있고요. CJENM 같은 경우는 보합권 89,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토스도 5.6%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51만 6천 원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오히려 4.4%나 급락해서 17만 80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로엔이나 파라다이스 그리고 포릉 생명과학 등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세에서 반전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 체결될 것 같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좀, 꼬꾸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기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성질도 아마 나실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일 보고 있으면 성질 안 날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내 맘대로 가주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분석해야 되는 영역이고, 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늘, 올라와야 되는 종목군에서는 반드시 올라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런 점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더 밀고 내려왔죠. 9포인트 가까이가 빠져서 722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14포인트가 빠진 1968선, 즉 70선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의 흐름은 그냥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졌다고 해서 내일 또 추세적으로 더 빠지냐에 대한 질문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내일 또 급반등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고, 또 모레돼 갖고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점들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중국의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가 결국은 그들 마음대로 된다고 봐더라도 그것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하에 대한 피해,
분명히 말씀드렸죠. 완성품 쪽입니다. 전자 쪽에서도 스마트폰 쪽이고 자동차 쪽에서도 바로 완성차 쪽이라는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오히려 여기서 냉정한 분석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네.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급이 열심히 보여버립니다. 예, 역시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군들 중에서도 오늘 급락세가 나온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오르지도 못했는데 급락세는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걸 단순 이제 실적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 다시 조금 따뜻한 분위기를 돌려세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이번 주에 뭐 없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을 우리가 좀 놓고 봤을 때 일단 그런 걸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이길 수는 없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찾고 이것도 그에 따른 실적을 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MC넥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급락하는 시점에서 제가 일단 그 분기점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좀 생각보다 과다하게 밀렸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쉬운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래도 정석적인 플레이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많이 높은 가격대에 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그와 같은 종목에 매수한 종목이 차근차근 주가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면에는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꾸준하게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일부 시장을 한 발 정도 빼서 어느 정도는 현금화 병행 전략을 세워가면서 종목의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해갈 뿐이지 이게 시장을 이기려고 들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적인 관점은 갖고 가되 시장이 좀 좋지 못할 때는 다소 한 발을 좀 빼서 현금화도 좀 시켜놓고 또 계좌에 돈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사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참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자.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도 안 될 거면서 왜 그런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연연해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전화가 딱 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버님? 보혜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혜양조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1945원에 50%요. 1945원에 50%. 거기 2,700원까지 갔었는데 뭐 3,000원 넘어간다고 그래서 끌려오세요. 이게 확 빠지네요. 네, 일단 그 업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버님. 예. 주류 업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관련된 음식료 업종의 출하 지수는 뭐 한 5% 미만에 머물러 있는데 주류 업황의 출하량 지수 자체는 한 8%까지 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제가 지난주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 제가 주류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제가 보혜양조를 넣어드리진 않았습니다. 타픽은 롯데 7승을 위시해서 하이트 진로라든지 풍국주식 이런 종목들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보혜양조 주가 자체가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좀 빠졌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급락을 하거나 추세가 이탈되어진 건 종목은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시장의 조정 여파 때문에 6%, 약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880원이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중 자체가 아버님께서 조금 비중을 높게 갖고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우상향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과도하게 흘러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자체가 좀 깨어지면서 일부 기관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더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보다도 제가 보기엔 밑에 하방 경직선이 한 1,800원 정도 수준은 좀 지켜지지 않겠는가 먼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요. 1,800원 선이 그냥 깨어지지 않으면 종가 기준입니다. 이번 주에. 종가 기준에 1,800원 선이 좀 깨어지지 않으면 아버님께서 좀 갖고 계셨다가 조금은 더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너무 높은 가격대 사시진 않으셨거든요. 1,900원대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갖고 가셨다가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2,100원 선을 바로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2,100원입니다. 그래서 1,800원 정도의 분기점 확인하시고 만약에 1,800원 선이 깨어지게 되면 아버님께서 좀 아쉽더라도 조금 일단 매도했다가 저가로요? 예, 그렇습니다. 깨어진 매도했다가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력판 가운데 제가 보기엔 뭐 탑픽은 그룹 리스크가 있지만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 같아요. 그런 종목을 오히려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800원 선 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반등이 들어오면 2,100원 정도 이상권까지 바로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힘들다. 왜? 수급이 좀 꼬여버렸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그래서 단기간에 아버님께서 좀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을 오히려 팔아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시죠?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키스트요. 키스트. 매수가는요? 예, 4,300원에 20%입니다. 4,300원에 20%. 예.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조금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네. 그러면 한 달 전에 들어가셨으면 수익 구간 중에도 매도는 안 하셨다, 그죠? 네네. 매도 안 한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전에 매수했다가 이익 실현하고요. 예. 조정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재매수를 다시 한 거거든요. 예. 다시 그 전 고점 때까지 갈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한 5,000원 근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또 다시 사는 거죠, 보통. 보통 보면, 본인이 수익을 크게 거뒀던 종목에 대한 미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근데 그러다가 크게 물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성장기가 있으면 반드시 정체기가 나오고요. 정체기 다음에 쇠퇴기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수익을 줬던 게 마지막에 쇠퇴기에서 물려버리면 크게 당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본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빠지면 손절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보통은 들어가요. 그러다가 손절을 못 합니다. 많이 빠지면. 지금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4,200원대 가격대는 사실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대입니다. 여기서 저항이었죠. 저항이었는데 이걸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를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뚫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거래량이 수반이 안 돼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진짜 떨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자리대예요, 사실은. 그럼 이걸 산업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산업적인 분석을 통해도 지금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SM이나 이 SM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YG 엔터죠. YG 엔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급등세가 나왔어요. 근데 왜 키스트는 빠질까요? 지금 김수현이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고, 배영준이 장가는 갔지만, 배영준이 장가 갔다고 이 주식이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왜 빠질까요, 어머니? 다른 건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은가요? 아니요. 실적도 괜찮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왜 빠질까요,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잘 같이 올라왔던, 어떻게 보면, 대장격으로 키스트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게 YG하고 SM인데, 네네. SM하고 YG에 비교해서 이 키스트가 전혀 손색 날 게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둘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누군가는 이걸 팔고 지금 저쪽으로 옮겨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단순 수급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네. 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궁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 네. 궁합이 잘 맞는다 하는 것은 내가 수익 주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걸 예. 끝까지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예, 키스트는 네, 잠시. 예. 예, 지금 이제 빠지는 이유는 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네. 빼는 겁니다, 그냥. 네네네. 예, 누군가는 이 종목을 이제 팔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 네. 사실은 이거 못 지켜주면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 네. 거래량을 수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네, 더 예. 지켜보시되 예, 여기를 딱 깨고 내려가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3,800원입니다. 예. 3,800원이 깨진다. 그럼 종가상 3,800원 깨진다. 그러면 네. 아유 그래 여기 내가 먹을 영역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던지고 예.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예. 절대 한번 수익 봤던 종목에 대해서 쉽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 우원 개발인데요. 우원 개발. 예. 뭐니까 옆에 있는 그 선생님 상담한 소리 듣고 이 주식을 샀는데. 아, 에벤고 멘토님요? 예. 아, 4,400원에 15%입니다. 그러면 에벤고 멘토님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은근슬쩍 잘 넘기시네요. 예. 자, 우원개발, 지금 주가는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거의 수반이 안 돼 있고, 어머니 들리세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됩니까? 기다리면 올라옵니까? 당연히 기다리면 올라오죠. 아,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랍니다. 예, 나 기다리세요. 방송 보고 주식 안 사는데 선생님 말씀은 내가 항상 이거 신뢰를 하거든요. 예. 그럼 기다리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이때까지 제가 들고 간 종목 중에 손실 난 건 없습니다. 아, 그럼 그래요? 기다리세요, 어머니. 예. 아, 그럼 감사합니다. 예. 바쁜데 전화 끊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두산 중공업을 선생님이 빨리 팔라 이랬는데 못 팔고 있어서 나 어쩌면 좋아요. 예. 그것도 좀 기다릴까요? 지금이라도 버릴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산중공업 그때 못 파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걸 최저점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팔라고 얘기 드리면 좀 저도 못합니다. 어머니 이미 그때 못 파셨으면 그때 빨리 팔라고 감지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네. 그럼 이거 언제 좀 올라오겠습니까? 일단 한 21,000원대까지라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거기 올라오면 파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넘겨드리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성통상이 좀 궁금해서요. 신성통상.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550원에 40%요. 1,550%요? 30%요? 예. 요 근래 7월 달에 매수하셨습니까? 예. 예, 일단 저렴한 가격대에 잘 매수를 하셨고요. 예. 일단 신성통상의 하나의 어떤 모멘텀은,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안화 평가 절하해서 이와 관련된 OEM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영원무역이고요. 예.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실제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예. 나이키나 월마트 쪽에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신성통상도. 그래서 현재 매수 가격 대비는 조금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좀 갖고 가실까?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죠?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1,850원입니다. 예. 위로 1,850원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예. 여기서 한 번 더 되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좀 들어오면 예. 1,850원 정도 선까지 갔을 때 이 가격이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1,850원의 분기점을 설정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850원을 뚫었다가 좀 약하게 밀리지 않습니까? 뚫는 예. 게 좀 힘이 없이 뚫거나 밀리면 그때 매도했다 다시 한번 저쯤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아,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주가 자체가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인데 1,850원 굳이 매도하기 싫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아버님께서 익절가를 조금 높게 잡으시면 돼요. 현재 뭐 1,690원에 마감했는데 뭐 예. 1,750원 뭐 이렇게 좀 약간 높게 잡아가면서 조금 미미한 흔들림이 있다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예, 그래서 1,850원 분기점 확인하시고요. 예. 그 정도 가격대, 1,800원 정도 가격대 와서는 그 분기점만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매수한 이유가 네. 식물하고 패션하고 액세서리 때문에 매수를 해본 거걸라요. 네네네네. 거기 앞으로 전망성은 좀 있겠습니까?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 납품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신규적으로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추가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실적이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버님께서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기보다는 조금 더 실적을 더 체크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예. 한번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아버님께서 갖고 가셔서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예, 강연회가 있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하고 정재훈 멘토가, 대구하고 부산을 갑니다. 바로, 토요일 날은 부산에서 개최를 하고요. 부산 중구 중앙동 2층, CJ 대한통운 2층에, 유한타 증권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대구 테크노마트, 2층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일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구 상공회의소 그 근처에 있는 게 또 테크노마트입니다. 그 근처에 오시면 되고요. 역시 시간은 둘 다 동일하게 오후 2시고, 참가비는 무료.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태환 멘토님도 강연회가 있으세요?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고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2시 동일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1577-7451로 많이 문의를 주셔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업종과 또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신 그 괴로운 종목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또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종목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매매 전략,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과 함께 또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3시 40분부터 인터넷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요. 많은 우려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